Ready, go! 자, 우리 배울 거는 밀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책 68페이지. 밀도. 자, 수업할 때 저기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손소독제 있으니까 손 한 번씩 닦고. 다 한 번씩 닦았냐? 응, 한번 닦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할까 했는데 쓰고 수업을 해봤더니 말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밀도는 일단 구하는 식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 안에 질량이 얼마나 들었냐 요거를 이제 밀도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해보자. 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이 스티로폼이야. 과학에서 스타이로폼이라고도 해요. 근데 돌하고 스타이로폼을 같은 부피만큼 갖다 놨어요. 그런데 돌은 만져보면 어때? 딱딱하지. 딱딱하다는 거는 요 안에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하고 있다? 다닥다닥 배열하고 있으니까 만지면 딱딱하지, 그치? 근데 스티로폼은 만지면은 약간 말랑말랑하죠? 그러면 요 안에 입자들이 배열을 어떻게 하고 있다? 좀 듬성듬성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 누가 질량이 더 크니? 돌이 질량이 더 크지. 그래서 같은 부피를 따졌을 때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더 큰 거예요. 분자고 값은 비례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얼마나 꽉 차 있냐. 꽉꽉 차일수록 밀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꽉 차 있을수록. 그래서 교실에 만약에 책상이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 3명이 있어요. 지금 학생이. 그럼 이 교실의 인구 밀도는 좀 낮은데 책상이 10개가 있는데 학생이 10명이 가득 차 있어. 그럼 이 교실의 인구 밀도는 어때? 높은 거지. 그래서 얼마나 꽉 차 있냐?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겁냐? 이런 거 이제 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단위 한번 생각해 볼까? 질량은 단위 뭐 쓰지? 킬로그램이나 또 뭐 쓰니? 그램 이런 거 쓰잖아. 부피는 리터나 뭐 밀리리터 또는 뭐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밀도 단위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단위 분의 질량 단위.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킬로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밀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밀도가 크면은 질량이 크다,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아요. 그래서 뭐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컵에 이런 컵이 있어요. 컵에다가 선생님이 동전을 하나 빠뜨려 놨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또 빠뜨리고 위에다가 뭐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지금 4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동전, 물, 식용유, 코르크 마개 그 중에서 동전이 가장 아래에 있죠. 그럼 얘가 가장 무겁다? 가장 밀도가
높다, 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동전이 밀도가 가장 큰 애고, 그럼 밀도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굴까? 포르크마개, 그치? 얘가 밀도가 가장 작다. 자,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 둘 거, 밀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다, 즉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밀도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밀도에 먼저 얘부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자, 어떤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LPG 가스라는 게 있어. 가스 들어갔을 거야, LPG 가스. 그 다음에 LNG 가스라는 게 있어. 근데 이런 가스들이 누출이 됐을 때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좀 크거든. 그러니까 이 교실에 또는 방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LPG 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면 LPG 가스가 누출이 되면은 가라앉겠니 뜨겠니? 가라앉죠.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LPG 가스 밀도 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누출이 되면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럼 LPG 가스가 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경보기를 천장에다가 설치해야 될까? 아래쪽에다 설치해야 될까? 그치. 아래쪽에다가 LPG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지 얘가 샜는지 안 샜는지를 우리가 바로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LNG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누출이 되면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뜨겠죠. 하늘로 떠요. 천장으로. 그러면 LNG 가스가 샜는지 알아볼 때 경보기는 어디다 설치하냐면은 천장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얘가 샜는지 안 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밀도를 보시면 LPG 가스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LNG 가스 이런 순서가 밀도 순서가 돼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얘들이 많이 있는데 책에 있는 걸로 한번 볼까? 책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뭐 구명조끼 입으면은 뭐 물에 뜬다. 자, 야 너네 사람이 물에 수영하거나 혹시나 빠지거나 그랬을 때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물에 둥둥둥둥 뜨지. 구명조끼 안에 뭐가 들어있지? 공기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 사람의 밀도는 바뀌진 않겠지만 그 구명조끼 때문에, 즉 공기 때문에 밀도를 작게 해줘갖고 둥둥 뜨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명조끼.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볼까? 거꾸로 잠수부 같은 경우는 잠수부는 물속으로 가라앉아야 되잖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몸에다가 납덩어리 같은 걸 차가지고 오히려 밀도를 크게 해서 가라앉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얘 말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거, 뜨고 가라앉는 것들은 밀도 차이 때문에 뜨고 가라앉는다. 그런 것들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자, 고체하고요, 액체하고요, 기체가 있어요. 너네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중에는 밀도가 누가 제일 클 거 같니? 네. 그러니까 뭐 고체 같은 경우에는 너네 알다시피 요 안에 입자들이 다닥다닥 가득 차 있잖아. 그 다음에 액체는 어떻게 돼 있어? 분자 운동이 조금 활발하니까 듬성듬성 있고 기체들은 매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러면 같은 부피당 질량을 따져보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같은 부피당 질량을 따져보면은 고체가 질량이 가장 크죠. 그래서 밀도가 가장 커요. 그 다음이 액체, 기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물질들은 고체가 밀도가 제일 커요. 근데 예외가 좀 하나 있어요. 예외. 뭐가 있냐면 물. 이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액체인데 얘가 얼게 되면 고체가 되죠. 그럼 뭐가 돼? 얼음이 되죠. 얼음. 그 다음에 물이 또 이제 증발하거나 가열해서 날아가면 또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얘네들 안에 입자들이 배열한 모습을 보면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저기다 놓자. 이렇게 놓자. 자, 물은요, 분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얼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입자들이 6개였다고 하면은, 이 6개 입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배열을 해요. 얼음이 돼버리면. 그럼 사이에 빈 공간, 빈 틈이 나오거든? 그래서 부피가 더 커져버려. 그래서 니네 물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거 봤을 거야. 너네 물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놓고 냉동실에 갖다 얼려버리면 어떻게 돼? 막 터지려고 빵빵해지지? 그게 이제 물이 얼음 됐을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겨울에 수도관에 물이 흐르다가 얼어버리면 수도관이 동파돼 버리거든. 깨져버리는 이유도 얘가 부피가 커져서 그래. 그래서 물보다 얼음이 돼버리면은 얘가 육각형으로 배열하면서 부피가 커져. 그럼 우리가 밀도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밀도가 아까 전에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뭐야? 질량이잖아. 근데 이번에 똑같이 입자가 6개씩 있어. 질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커요. 그럼 부피가 더 크면은 값하고는 반비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더 작아지겠지. 지금 이해하고 있니? 네. 그래서 특이하게 물의 경우에 밀도는 물, 액체가 누구보다 얼음, 고체보다 밀도가 좀 더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수증기는 밀도가 가장 작아요. 당연히. 수증기는 입자들이 어떻게 배열하고 있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서 밀도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밀도가 큰데 예외가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인데 얼음, 고체보다는 밀도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괜찮아? 됐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외다. 그거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발전돼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쪽 지워도 되니? 자, 하나는 더 봅시다. 밥들은 먹고 왔니? 다 먹었어? 색깔 뭐 잘 하니까 이해를 잘 하고 있을 텐데 혹시나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같은 기체가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 얘가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기체들이 고체나 액체도 온도, 압력의 영향을 받거든. 그 중에서 기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체가 만약에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올라가면은 보세요. 자, 여기 만약에 20도씨의 기체가 있어. 요 안에 기체 분자가 만약에 2개가 있다고 하자. 근데 똑같은 기체인데 똑같은 기체의 온도를 예를 들어서 한 80도로 높여줬어. 그럼 이 기체들의 운동이 빨라지니 그러지? 빨라지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많아져서 이렇게 빨라져. 빨라지면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커져. 그러면 밀도라는 게 어떻게 구했었어?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했는데 20도일 때나 80도일 때나 요 안에 입자가 지금 2개밖에 없어? 그럼 질량은 똑같아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상승해 버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져 버렸지. 커져 버리면 반비례 관계니까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보면 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는 작아져. 그래서 니네 그 열기구 알아요? 열기구? 대표적으로 열기구에 보면 이렇게 풍선 큰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막 가열해서 하늘로 뜨게 만드는 기구 있잖아. 열기구. 그 요 안에 공기가 있단 말이야. 공기가 있는데 얘를 가열을 해주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 공기 온도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면서 얘가 부피가 이렇게 커지고 부피가 커지다 보면은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작아지면은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로 붕 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착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착륙할 때는 불을 꺼버려 갖고 온도를 낮춰주면 거꾸로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치? 커지니까 밀도가 큰 거는 또 가라앉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야. 열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보자. 기체 같은 경우에 압력을 가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실린더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 뭐 2개가 들어있다고 하자. 근데 여기를 눌러가지고 선생님이 압력을 가했어. 그 압력을 가하면은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압력을 가하면. 그러면 밀도가 다시 한번 쓰면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부피가 크던지 작던지 간에 요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개수는 똑같잖아. 질량이. 그치? 똑같은데 압력을 이렇게 가해줘 버리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래서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밀도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체, 액체도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 중에서 온도, 압력 영향 많이 받는 것은 기체들이야. 기체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기체들의 온도를 높여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지고요. 기체들한테 압력을 가해주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자꾸 커져요. 됐어요, 세빈 씨? 야, 검정 마스크 요즘 구하기 힘들던데. 약국 가도 흰색만 팔고 검정, 흰색도 구하기 힘들더라.
어디서 샀니? 원래 있었어? 현아도 집에 있었어? 초반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약국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마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뭐 흰색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인당 일주일에 2개씩 판다 그러잖아. 뉴스 봤어요? 너네가 몇 년생이지? 06년생이니? 06년생이면은 월요일이네. 그 날짜가 있더라고. 끝자리가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2, 3, 4, 5 그래갖고 끝자리가 1이면 월요일 날 가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6, 7, 8, 9, 0 맞지? 네. 그래서 끝자리가 6인 사람도 월요일 날 가서 사야 되고 그래갖고 너네는 월요일 날 약국 가면은 너네들한테 2매씩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너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 주민등록증 있나? 있나? 아니면 학생증이나 그런데 연도 나와 있으면 가서 사면 돼. 아무튼 아이고 빨리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게 장기화될 것 같아가지고 학교 개학도 모르겠다. 언제 할지 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밀도 그래프 한번 볼게요. 과학에서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축이 뭐 질량이라고 했잖아. Y축이 부피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 질량이 1, 2, 3, 4 뭐 이렇게 증가하고 뭐 부피가 뭐 10, 20, 30 뭐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러잖아.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C점, 하나 더해서 여기가 D점. 자,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있다. 자, 좀만 더 재미없어. 이게 네 가지 물질이 있다. 자, 지금 X축이 질량이고 Y축이 부피야. 그러면 이 물질들의 밀도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A의 밀도 한번 구해보자.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 지금 부피가 얼마니? 10.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야? 1. 그럼 A의 밀도는 0.1이 되겠지. 그치? 됐니? 네. 그 다음 B의 밀도 구해보자. B의 밀도는 B가 부피가 20, 질량이 2. 그러면 약분해서 소수로 바꾸면 0.1. 그치? 그러면 C의 밀도 한번 보여보자. C는 부피가 20, 질량이 얼마? 4.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0.1인가? 그치? 응. 그러면 D의 밀도는 D가 여기 있네. 부피가 30, 질량이 2. 그럼 약분하면 15분의 1이니까 딱 떨어지지 않네, 그치? 딱 안 떨어지죠? 에이, 딱 떨어지겠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이 A, B, C, D 중에 A하고 B가 밀도가 어때 지금? 같아요. 밀도가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에요. 밀도가 같으면요. 물질이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너는 저번에 그 첫 시간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중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밀도가 그 물질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같으면 똑같은 물질.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금덩어리라고 보자. 금덩어리. 금이야. 야, 금을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했어. 얘 부피를 쟀대. 부피를 쟀더니 예를 들어서 뭐 10이었대. 단위 생략할게요. 그냥 부피 10이었대. 그리고 얘 질량을 쟀더니 질량이 예를 들어서 20이었대. 단위 생략할게요. 그럼 얘 밀도는 얼마지? 부피가 10이고 질량이 20이니까 밀도는 얼마야? 2가 되겠죠. 그치? 근데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반 잘랐어요. 반 토막을 잘라갖고 요만큼만 우리가 밀도를 한번 측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반 잘랐으니까 부피가 아까 처음에 큰 덩어리였을 때 10이면 반 자르면 부피가 얼마 되지?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반 잘랐으면은 아까 큰 덩어리가 질량이 20이면 반 잘랐으면 질량은 얼마 돼? 10이 되겠지. 반 되겠지. 그치? 그럼 어차피 밀도가 어떻게 되지? 똑같이 나와. 응?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라고 하면은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밀도는 어떻다? 같아.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보면은 밀도로 계산해봤더니 밀도가 똑같대. 그러면 이거는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부피는 다르지? 질량도 달라요. 응? 하지만 같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얘는 밀도가 어때? 다르죠? 다르죠? 그럼 얘는 다른 물질이고 얘도 밀도가 다르죠? 그럼 다른 물질이야. 그럼 이 A, B, C, D 중에 지금 물질의 종류는 총 몇 가지냐면 물질의 종류는 A하고 B가 같은 물질이니까 한 가지하고 C는 다른 물질, D도 다른 물질이니까 물질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중에 밀도가 누가 제일 크니? C가 제일 크죠? 맞나? 그지? C가 제일 크지? 네. 그러면 C가 제일 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물에 안 녹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 물에 빠뜨리면은 얘가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 얘네가 만약에 섞이지 않는 액체라고 하면은 서로 섞어버리면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니까 제일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 뭐 책에 있는 걸로 막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게요. 핵심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그리고 밀도가 크면 클수록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근데 예외는 물이 있었다. 그치?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기체는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밀도가 똑같은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물질이야. 그리고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문제 있거든? 문제 한번 끊어졌니? 자 일단 오른쪽에 문제 풀고요. 다른 사람은 현아 또 미리 풀었구나. 자 봅시다. 너네 여기 물질의 특성 중에 용해도가 가장 어려워요. 자 조금만 더 보고 생각하실까? 자 용해도 배우기 전에 용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용해가 뭔지 한번 보자. 자, 설탕이 있어요. 설탕을 선생님이 물에 갖다 탔어요. 그럼 설탕을 물에 타면 뭐가 되지? 그렇지. 어우, 예은이 똑똑해. 설탕 물리는 것도 알고. 설탕을 물에 타면 설탕 물리죠? 자, 이때 설탕같이 녹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용질이라고 해요. 용질. 그리고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용매라 그래요. 용매. 그리고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 그래요. 용해. 그래서 섞여서 만들어진 요 액체는 용액이라 그래요. 용액. 그 중에서 물에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은 수용액이라고 해요. 수용액. 물 숫자 써서. 이게 다 용자가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봐봐요. 설탕같이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을 용매, 그 다음에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현상을 용해, 섞여서 만들어진 액체를 용액, 그 중에 물에 섞여서 만들어지면 수용액. 그럼 선생님 다른 예 한번 들어볼게. 자, 선생님이 황산물이라는 화학약품이 있어요. 황산물이라는 고체인데 얘를 물에 갖다 녹였대. 그럼 이제 황산물이 수용액이 되는데, 자, 그럼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용질이 누구니? 용질. 황산물이가 용질이죠. 얘가 물에 녹는 거니까. 얘가 용질. 그 용매는 누구야? 용매는 물이 녹이죠. 얘가 용매. 그럼 용액은 황산물이 수용액이 용액이 되는 거야. 근데 물에 녹았기 때문에 수용액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용질하고 용매가 섞이는 현상을 용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의미 일단 잘 알아주세요. 다 용자가 들어가서 헷갈려요. 자, 그 중에서요,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뭐 이런 게 있는데 책에 과포화용액은 없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용액의 종류. 자, 이거 용액도 어려워서 이거 기초 지식 잘 알고 있어야 돼. 불포화, 포화, 뭐 과포화,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불포화는 일단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선생님이 물을 갖다 놨어. 물을 갖다 놨어. 얘도 마찬가지 요만큼 선생님이 물 갖다 놓고, 얘도 똑같이 요만큼 물을 갖다 놨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을 녹이는 거야. 설탕을 녹이는데, 설탕이 만약에 가득 녹았을 때 4개가 녹을 수 있다고 그러자. 설탕이 4개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설탕이 2개만 녹았어. 그럼 아직 몇 개 더 녹일 수 있죠? 2개 더 녹일 수 있지. 이렇게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라 그래. 그럼 포화는 뭐냐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4개 녹일 수 있는데 4개를 가득 녹였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죠. 이게 가득 녹인 상태를 포화라 그래. 그래서 일단 요 불포화 상태하고 포화 상태를 꼭 알아두시고, 과포화는 뭐냐면 4개를 녹일 수 있는데 4개가 가득 녹았어. 그 다음에 더 녹을 수도 없는데 설탕이 더 삐집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 막 넘쳐나는 거. 넘쳐나는 거로 과포화라 그래. 그러면 교실에 지금 예를 들면은 교실에 책상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지금 학생이 3명밖에 없어요. 책상 7개가 남죠. 그 7명이 더 들어올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교실은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더 들어올 수 있는 거. 근데 책상이 10개가 있는데
학생이 10명이 가득 찼어. 그럼 무슨 상태? 포화됐다. 그렇게 포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포화됐다. 과포화는 뭐냐면 책상 10개가 있는데 10명이 가득 찼는데 신입생이 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막 넘쳐나지, 그치? 그런 건 이제 과포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용액은 불포화, 포화, 뭐 과포화. 과포화 상태면은 더 삐지고 들어오는 거라서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밑으로 가라앉는데.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물을 떠다 놨어요. 물을 예를 들어서 뭐 1kg 떠다 놨다 그러자. 그냥 좀 이따 용해도 하기 위해서 100g 떠다 놨다 그러자. 자, 물을 100g 떠다 놨어요. 제가 여기까지 가고 좀 쉴 거야. 물 100g 떠다 놨는데 선생님이 설탕을 녹이는데 설탕을 10g 녹였더니 다 녹았대. 그 다음에 설탕을 선생님이 자꾸 넣어가지고 15g 넣었더니 다 녹았대. 근데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16g을 넣었더니 녹지 않고 이렇게 가라앉는 가루가 좀 생겼대. 가루도 밑에 가라앉았다는 거는 요 물에 녹은 게 아니죠. 못 녹아서 가라앉은 거야. 그럼 다시 봐봐. 10g의 설탕을 녹였더니 다 녹았대. 15g 넣었더니 다 녹았대. 그런데 16g을 딱 넣었더니 다 녹지 못하고 밑으로 좀 가라앉더래. 그러면 16g을 넣었을 때는 가득 녹아버린 다음에 더 들어가서 이 더 들어가는 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가루로 가라앉은 거지, 그치? 이해됐니? 네. 그래서 16g은 지금 무슨 상태야? 과포화 상태야. 다 녹지 못하고 밑에 가라앉았다는 거는 막 남는 게 있다는 거야. 과포화 상태. 그러면 16g보다 좀 작은 15g은 거의 가득 차 있는, 가득 녹아 있는 포화 정도가 되겠지, 그치? 엄밀하게는 이 사이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가 포화가 될 거고. 그럼 10g은 무슨 뜻이야? 아직 더 녹을 수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됐어요? 지겹죠? 자, 그래서 용해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졸린 사람은 조금 쉬어? 다들 이제 좀 쉬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보자. 자, 좀만 더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 돼. 용해도 좀 어려워. 잘 봐. 자, 용해도가 뜻이 뭐냐면은 아까 용해가 뭐였어요? 용해. 녹는 현상이 용해거든. 그 설탕이 뭐 물에 녹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용매, 그러니까 물 같은데 녹는 현상이 용해야. 그럼 용해도는 얼마나 잘 녹냐? 잘 녹는 정도를 용해도라 그래. 근데 물에 고체를 녹일 수도 있고요. 설탕같이. 아니면 사이다에 뭐가 녹아있지? 탄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녹아있거든? 기체를 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해도가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 고체의 용해도하고 조금 이따 이제 할 건데 기체의 용해도. 그런 게 있거든? 자, 맨 처음에 고체의 용해도부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설탕을 물에 녹여요. 그러면서 설탕물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비커를 준비해서 물을 100g 넣어놨어요. 100g 넣어놨는데 물의 온도가 20도라 그러자. 20도. 20도의 물 100g에 설탕을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였어. 안 녹을 때까지 가득. 그럼 아까 전에 불포화, 포화, 과포화 배웠었는데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인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래? 포화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설탕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아까 12g이 녹았대요. 예를 들어서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였다. 그러면 이 설탕물의 용해도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용해도의 뜻이 있는데 용해도의 뜻 보세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에 어디쯤에 있냐면은 가운데쯤에 2번에 나와 있어요. 용해도 그래가지고 용해도의 뜻이 용매 100g에 용매가 물 같은 액체 얘기하는 거, 물 같은 액체.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질의 양. 이게 용해도의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용해도의 뜻 꼭 알고 있어야 돼. 용매 몇 g이라고? 100g이에요. 100g. 100g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물 100g에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였대. 최대한 녹인 상태니까 무슨 상태?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최대한 가득 녹였을 때 용질 설탕이 몇 그램 녹아있느냐. 이걸 용해도라고 해. 그러면 얘를 봐봐. 물 100g에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설탕을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였더니 12g이 녹았대. 가득 포화를 만들었더니 12g이 녹았대. 그럼 용해도는 12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물 100g에 가득 녹아있는 양, 요게 용해도야. 네? 가득 녹아있는 양. 단위는 뭐냐면은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이거든. 그러니까 물 100g에 몇 그램 녹아있느냐. 요게 용해도의 단위가 돼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똑같이 물을 100g 준비했어요. 100g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 80도씨. 얘네 설탕물을 만들 때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뜨거운 물 중에 어디가 설탕이 더 많이 녹을까? 뜨거운 물이 더 많이 녹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다가 설탕을 안 녹을 때까지 계속 녹인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한 50g이 녹았대. 그럼 이 설탕물의 용해도는 얼마일까? 얘도 가득 녹였으니까 포화로 만들어준 거야. 그럼 이 설탕물의 용해도는 50이야, 50. 용해도는 50이고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 물 100g에 몇 그램 녹았냐. 자, 그럼 선생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봐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물 선생님이 100g을 준비했는데 물 100g에 소금을 녹였대. 소금이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였더니 70g이 녹았대. 그러면 이 용액의 용해도는 얼마일까? 70이야. 다시 얘기할게. 물 100g에 가득 녹였을 때 몇 그램 녹았냐? 이게 용해도야, 이게. 네? 몇 그램 녹았냐? 용해도는 70이야. 그럼 조금 발전해서. 선생님이 물을 200g을 준비했대. 선생님 물 200g 속에 황산불이라는 고체를 안 녹을 때까지 가득 녹였대. 가득 녹였더니 90g이 녹았대. 그럼 이 용액의 용해도는 얼마냐면은 얼마일까? 얼마일까?
45야. 예언님이 이해했네. 봐봐. 45가 용해도야. 용해도의 뜻은 뭐라 그랬어? 물 100g이 기준이야. 물 100g에 가득 녹였을 때 몇 그램 녹아있느냐? 이게 용해도야. 뜻이. 네? 물 100g에 몇 그램 녹아있냐? 네? 그러면 물 200g에 90g이 녹았으니까 용해도는 100g 기준이니까 물 100g에는 황산구리가 몇 그램 녹았을까? 45g 녹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용해도는 45야, 45. 이해했니? 이해했어? 이게 용해도야. 그래서 뜻을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됐죠? 자, 그럼 이제 용해도 그래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용해도 그래프 보자. 그래프 볼 때는 선생님 매번 강조하듯이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온도야. 온도. 몇 도씨인지. Y축이 용해도예요. 용해도 단위는 그램 퍼 물 100g.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보자. 자, 첫 번째 얘는 지금 온도가 몇 도야? 물의 온도가? 20도야. 잘 봐요. 어려워요. 이거 문제 풀려고. 20도인데 물 100g에 가득 녹였더니 12g 녹았대? 그래서 용해도는 12였잖아. 그치? 그럼 20도에서는 20도에서는 용해도가 얼마? 12였어. 여기다 점 찍고. 응? 그 다음에 뜨거운 물 80도에 물 100g에 설탕 가득 녹였더니 50g이 녹았대. 그럼 용해도는 50이잖아. 그치? 그럼 80도에서는 용해도 얼마? 50. 여기가 50이라고 했잖아. 50. 이렇게 점 찍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사이에 뭐 10도, 30도, 40도, 50도, 60도의 물들에 설탕을 가득 타보면은 용해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핵심은, 잘 보세요.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핵심은 고체, 설탕 같은 고체를 물에 녹일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탕이 많이 녹잖아, 그치? 많이 녹는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뜨거운 물일수록 많이 녹는다. 그 말이야.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용해도 그래프는 요거는 가득 녹인 상태거든. 가득 녹인 상태를 아까 뭐라 그랬어? 포화라 그랬어. 포화. 가득 녹인 거. 그럼 여기 요거를 우리가 A점이라고 그러고 얘를 B점이라고 그러면 A점하고 B점은 둘 다 가득 녹인 상태니까 전부 다 포화야. 그러면 그래프 밑에 만약에 여기 C점이 있어. 그래프 밑에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은, 잘 보세요. 그래프 밑에 물의 온도가 지금 80도야.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80도일 때는 설탕을 계속 녹이면 50g을 녹일 수가 있어. 근데 현재 지금 C는 12g 녹아있지, 그치? 그럼 다시 80도에 있을 때는 설탕을 50g 녹일 수 있는데 현재 12g밖에 안 녹아있어. 그 몇 그램 더 녹일 수 있어? 38g을 더 녹일 수가 있지, 그치? 그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니까 무슨 상태? 불포화. 그래서 여기 곡선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불포화해. 숫자, 아니, 하나만 더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 온도를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온도를 한 50도로 해볼까? 자, 50도에서는 용해도가 예를 들어서 한 30이었다 그러자. 30이었어. 여기를 우리가 D점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여기를 2점이라고 그러자. 자, 그러면 D점은 지금 무슨 상태일까? 포화야. 포화. 50도에서 가득 녹이면 30g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포화야. 그럼 2점은? 이건 불포화야. 왜? 50도에서 가득 녹였을 때 30g 녹을 수 있는데 현재 2점은 몇 g 녹아 있어? 12g 녹아 있잖아. 아직 18g 더 녹일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불포화야.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포화 상태는 곡선 위에 있는 것들 A나 B나 D, 그러니까 A나 B나 D 이런 게 지금 포화 상태고, 그러면 불포화 상태는 어떤 거? 곡선 밑에 있는 거,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곡선 밑에 있는 거 어떤 거? C나 E 이런 게 불포화야. 그럼 이제 과포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F점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 F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F점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온도가 몇 도야? 20도야. 20도인데 20도에서는 가득 녹여봤자 몇 g 녹을 수 있어? 12g 녹을 수 있는데 지금 물속에 30g이 들어있어. 그리고 20도에서 30g이 들어있으면 30g 중에 12g만 물에 녹고 나머지 요거 18g은 물에 녹지를 못해요. 그럼 막 넘쳐나는 상태지? 그럼 얘는 과포화가 됩니다. 과포화 F. 이렇게.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여기 위에 G점이 있대요. G점. 야, G점은 지금 무슨 상태일까 그러면? 이 G점. 과포하죠? G점 온도가 20도인데 20도에서는 12g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0g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럼 과포화가 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냉각을 했을 때, 냉각이 뭐니? 얼리는 것도 냉각인데 차갑게 해주는 거를 냉각한다 그래. 자, 차갑게 냉각을 했을 때 가루로 석출되는 양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좀만 집중해봐. 이거 좀 어려워. 선생님이 여기 하나 더 할까? 너무 많이 했다 지금. A, B, C, D, E, F, G. 그 다음 뭐야? H인가? H니? 아니? 여기 H가 있다 그러자. 자, H가 지금 온도가 몇 도니? 80도야. 잘 봐. 80도인데 물 100g에 지금 설탕이 몇 g 녹아있냐면 30g이 녹아있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H점은 80도고요. 온도가 물 100g에 설탕이 지금 30g 녹아있는 거야. 근데 얘를 선생님이 차갑게 냉각을 시켰대. 차갑게. 그래서 20도까지 냉각을 시켰어. 그럼 너네 물을 차갑게 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 30g이 어디로 도망갈까? 안 도망가요. 설탕 30g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오면은 얘가 불포화였다가 무슨 상태로 바뀌어버리니? 과포화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20도까지 냉각을 시키면 20도 물에서는 12g만 물에 녹을 수 있고 나머지 얘는 녹아요, 못 녹아요? 못 녹아요. 몇 그램? 18g은 물에 못 녹아. 그래서 이 18g은 물에 못 녹으니까 어떻게 돼? 가루로 밑으로 막 가라앉아. 막 가라.
이 가로 속출이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B점이 있었대. 자, B점이 있었어요. B점은 지금 온도가 몇 도? 80도야. 80도에서 지금 설탕이, 봐봐. 물의 온도가 80도에서 물 100g에 설탕이 지금 몇 g 들어있어? 50g 들어있어. 그치? 응? 소윤아, 여기 봐봐. 좀 이따 쓰게 봐봐. 다시 얘기할게. B점은 물의 온도가 80도야. 80도에서 용해도가 50이라는 거는 물 100g에 설탕이 50g 녹아있다는 얘기야. 응? 50g 녹아있어. 지금 포화야. 근데 얘를 선생님이 20도까지 냉각했대. 그럼 온도를 20도까지 냉각한다고 요 안에 들어있는 설탕 50g이 원래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속에 그대로 있어. 그럼 얘가 포화에서 과포화로 바뀌었어. 그럼 20도에서는 물에 12g만 녹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나머지 이만큼. 몇 그램? 38g이니까 이 38g은 물에 녹아요, 못 녹아요? 못 녹지. 그럼 이 38g은 물에 못 녹으니까 이만큼 어떻게 될까? 가루를 막 가는. 지금 이해하고 있니?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됐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해보자. D점은 온도가 50도야. 50도인데 물 100g에 설탕이 30g 지금 녹아있는 거야. 그치? 얘를 만약에 온도를 20도까지 냉각했대. 그럼 냉각하면 설탕이 그대로 있겠지? 그 요만큼이 어떻게 돼? 가루로 가라앉겠지. 이런 게 이제 가루 석출량 구하는 문제예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계속 하나 더 그러는데. 자, 여기 H점이 있어요. H점은 지금 과포화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죠. 그래프 밑에 있으니까 불포화지. 그럼 얘 H점을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얘가 포화가 될까? 얘는 불포화잖아. 지금 그래프 밑에 있으니까 불포화야. 그치? 얘를 포화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 온도를 낮춰주면은, 야, 지금 80도인데, 온도를 낮춰주면은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포화가 되겠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 또 한 가지는 설탕을 더 넣으면 돼. 그치? 설탕을 더 넣으면은 설탕의 양이 이렇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포화가 되겠지. 그래서 온도를 낮추거나 설탕을 더 넣어주면 포화로 바뀌어요. 이해했니? 여기 어려워. 그래서 용해도 뜻 꼭 알아두고, 일단 기체 용해도 하기 전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걸 풀어보냐면은, 아니, 문제가 나타나는 게 없네. 자,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볼 때는 선생님이 항상 X축, Y축 먼저 보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 짧으니까. 자, 지금 X축이 뭐야? 온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물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지. Y축이 뭐예요? 용해도. 용해도 뜻이 뭐라고? 물 100g에 녹아있는 양. 그치? 근데 아까쯤 얘기했듯이 첫 번째,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물질이 많이 녹는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고체들이 많이 녹잖아. 그치? 그래서 대체로 다 지금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올라가는 그래프. 근데 지금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물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뭐야? 물질들이 다르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용해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네? 그래서 물질마다 용해도는 다르다. 선생님이 요 단원에서 특히나 별을 많이 치는데 별을 많이 치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니네가 시험 틀리면 여기서 많이 틀려. 그래서 물질마다 용해도가 달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지금 60도 물에다가 60도 잘 봐잉. 60도 물에다가 이 물질들을 막 녹였어. 그러면 여기 질산나트륨 빨간색 그래프 60도에서 질산나트륨은 여기가 60도야. 유선이 60도야. 60도에서 질산나트륨은 130 조금 안 되게 한 요만큼 녹아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질산칼륨은 60도에서 요만큼 녹아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하나만 더 있자. 염화 나트륨은 60도에서 요만큼 녹아있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60도에서는 지금 질산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냉각했을 때 가루로 석출되는 양이 가장 많은 물질은 어떤 물질이 되냐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도까지 냉각을 시켰어. 20도까지. 자, 잘 봐. 20도까지 냉각을 시켰어. 그러면 질산나트륨은 20도에서 용해도가 6이야. 그러면 질산나트륨을 이렇게 냉각시키면 요만큼 가루가 나오지. 이해되니? 응? 요만큼 가루가 나와. 그러면 질산칼륨은 얘는 60도에서 요만큼 녹아있어. 그럼 20도에서 용해도가 6 있네? 질산칼륨이. 그럼 얘를 냉각시키면 이만큼 가루가 나와요. 이만큼.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은 60도에서 요만큼 녹아있어. 근데 20도에서 용해도가 요만큼이래. 그럼 냉각시키면 요만큼 가루가 나와. 요만큼. 그럼 누가 가루가 제일 많이 나와? 요 질산칼륨 얘가 가루가 제일 많이 나오지. 맞아요? 즉 뭐야? 얘가 경사가 어때? 가장 급하지. 기울기가 가장 급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큰 물질이 여기는 질산칼륨이죠. 기울기가 가장 큰 물질이 냉각을 하면은 가루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면 다시 한번 그려줄게. 만약에 요게 A 물질, 요게 B 물질이야.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80도씨 물에다가 녹였어. 네? 가득 녹여서 포화를 만들었어. 근데 냉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20도까지 냉각했어. 그러면 A 물질은 냉각하면은 이만큼 가루가 나오는 거지. 20도에서는 여기가 용해도니까, 그치? 맞니? 그럼 B 물질은 냉각하면은 20도에서 여기가 용해도니까 요만큼이 가루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큰 애가 냉각하면은 가루로 많이 나와요. 그럼 가루로 가장 적게 나오는 물질은 누굴까? 요 염화나트륨은 기울기가 거의 없지, 그치? 그럼 얘는 냉각해봤자 가루가 요만큼 조금밖에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도록 하시고 쓸 거 있으면 적어두시고요. 자, 기체 용해도가 또 설명이 좀 긴데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하고 이거 고체 용해도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고 너는 지금 내용만 너무 하니까 지겨울 거야. 오른쪽에 오늘 배웠던 문제 중에 7번부터요. 몇 번까지냐면 10번. 네? 7번부터 10번 여기까지만 풀고 끝내줄게요. 그것만 한번 풀어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